안녕하세요. 웰다잉 문화운동 유언 무료 상담센터 김진한 변호사입니다. 저는 법무법인 클라스 한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의 전문 분야는 헌법과 가족법입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김진한 변호사를 선택하시면 1:1 카톡 상담이 가능합니다. 이용 방법은 여기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가족들이 상속에 관한 소송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었고 가족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죽음을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사랑하는 자녀들, 가족들 간에 커다란 전쟁이 벌어집니다. 준비의 첫 번째 단계는 죽음을 직면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피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찾아오는 죽음을 미리 직면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혼란이 발생합니다. 가족들 간의 싸움이라고 하는 비극이 발생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대화와 화해입니다. 부모의 편애, 성장 과정에서의 서운함, 남모르는 노고, 억울함, 가족들의 가슴에 묻혀있는 이야기들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죽음을 직면한다면 지금 당장 대화의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마지막 대화가 있으면 가족들 간에 서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필요한 것은 유언장입니다. 재산만 남아있고 그 재산에 대한 결정이 없을 때 싸움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할 때 시간을 내고 결정을 하여서 유언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의식이 희미해진 뒤에, 치매가 온 뒤에 유언장을 작성하면 오히려 그것이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도대체 유언장을 작성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재산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또는 어머니에게는 여러 명의 자식이 있습니다. 만약에 공평하고 공정한 법이라고 하면 과연 그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그 재산을 어떻게 나누어 주는 법이어야 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자식이 여러 명 있으면 그 여러 명에게 모두 공평하게 똑같은 지분으로 나누어 주는 것이 그런 법이 공정한 법이지 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니, 재산을 모으느라고 평생 애쓴 사람이 결정을 해야지. 아버지가 일하고 어머니가 일하고 아껴 쓰고 그래서 가까스로 모은 재산을 바로 그 사람의 뜻에 따라서 결정하도록 해야지. 누구에게 줄 것인지, 얼마를 줄 것인지 바로 그 아버지 어머니가 결정할 수 있어야지 그것이 공정한 법이지. 가장 공정한 법은 재산을 남기고 간 사람이 누구에게 줄 것인지 결정하도록 하는 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양쪽 이야기 모두 맞는 이야기입니다. 또는 양쪽 모두 틀린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다시 질문합니다. 우리의 법은 어떻게 정해져 있을까요? 우리나라의 법은 바로 그 두 번째의 관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즉, 재산을 남기고 가는 사람이 그 재산을 얼만큼 누구에게 줄 것인지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법입니다. 그 결정을 하는 방법이 바로 유언인 것이죠. 많은 분들이 오해하십니다. 우리 법은 상속인들 사이에서 모두 공평하게 똑같은 지분으로 나누도록 되어 있다고요. 그것은
재산을 남기고 가신 분이 유언을 하지 않은 경우에 대체 수단일 뿐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남기고 가시는 분의 결정이 최우선입니다. 그것이 바로 유언이고요. 재산을 만드신 분이 그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은 어쩌면 당연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되는 점이 있습니다. 만일 여러 형제 중에서 한 사람에게만, 예를 들어서 장남에게만 또는 막내딸에게만 모든 상속재산을 몰아서 물려주도록 유언을 한다면 다른 형제들, 다른 가족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들은 한 푼도 물려받지 못하게 됩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그 가족 관계가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요? 아마 그런 유언이 있다고 한다면 그 가족 공동체는 모두 산산이 부서져 버릴 것입니다. 서로 등을 돌리고 그 서운함에, 억울함에 평생 얼굴을 보지 않고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기억을 지우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법은 유언의 자유를 인정하면서도 모든 상속인들에게 최소한의 지분은 보장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유류분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가족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만일 유언을 할 때 모든 자식들의 최소한의 지분, 즉 유류분을 배려해주는 내용으로 결정하지 않는다면 자식 중에 그 유류분을 보장받지 못한 그 자식이 소송을 걸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유류분 몫을 돌려달라고요. 그러면 바로 가족들 간의 비극적인 상속 전쟁의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유언을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유언을 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상속인들의 유류분을 잘 고려하고 배려해서 유언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만일 유언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가족들 간의 소송을 막을 수 있을까요? 상속 전쟁이라고 하는 비극적인 결과는 유언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유언을 하는 것, 여러 가지로 머리 아파. 내가 누구한테 더 많이 주고 누구한테 더 적게 주면 분명히 다들 서운해할 텐데 내가 그거 골치 아픈 일을 왜 하나? 유언을 하지 않고 죽으면 법에 정한 대로 모든 자식들이 공평하게 나누어 가실 테니 그게 좋겠다. 나는 유언을 하지 않고 떠날 테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결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큰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의 계산은 단지 돌아가실 때 재산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전에 만약에 자식 중에 한 사람에게 미리 적지 않은 재산을 준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합쳐서 유류분 계산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들에게 사업자금을 한다고 돈을 1억 지원해 줬습니다. 또는 딸이 결혼을 한다고 집을 사라고 2억 원을
증여했습니다. 또는 막내 아들이 유학을 간다고 5천만 원을 학자금으로 지원해 줬습니다. 이런 것들은 비록 돌아가시기 한참 전에 주신 것이고 이루어진 일이라고 하더라도 유류분 계산할 때만은 모든 것들을 다시 다 합쳐서 지금 현재 가치, 현재 재산의 가치로 계산해서 통합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재산을 받지 못했던 자식은 자기의 유류분을 찾겠다고 소송을 하게 됩니다. 유언을 하지 않고 법에 정한 대로 공평하게 나누어 가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소송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남아있는 가족들 간의 소송을 막기 위해서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반드시 유언을 해야 합니다. 유언을 하는 속에서 재산에 대한 분명한 결정을 하셔야 하는데 그 결정을 하실 때 유류분을 반드시 고려해서 모든 자식들에게 최소한의 유류분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결정하셔야 합니다. 유류분의 계산은 쉽지 않고 때로는 아주 복잡할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소송을 하는 경우에 발생할 비극을 생각한다면 지금 당장 복잡하고 번거롭더라도 상담을 하시고 유언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들 간의 원수가 되는 상속소송의 비극은 바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만이 막을 수 있습니다. 자, 자식이 없는 분, 혼자 사는 분, 이런 분들은 유언이 필요 없는 걸까요? 이런 사례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형제가 있습니다. 제일 큰 언니는 80세가 되셨습니다. 언니는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혼자 사셨습니다. 은행원으로 계속 일을 하셨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재산을 모았고 그래서 언니 명의로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언니의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형제들 중에 막내 동생이 언니하고 사이가 제일 좋았고 다른 형제들은 언니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사이가 벌어져 있었습니다. 막내 동생이 언니를 열심히 돌보아 주었습니다. 병원에도 모시고 갔고 집안 살림도 돌보아 주었고 간병인도 계속 관리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해가 갈수록 점점 상태가 나빠졌습니다. 치매 증상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막내 동생은 지극정성으로 언니를 돌보아 주었습니다. 생활비에서부터 은행 거래, 세금 관리까지 모든 금전 거래도 맡아서 해주었습니다. 결국 사망 1년 전에는 요양병원에 입원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임종하셨습니다. 언니가 사망하자 언니와 사이가 나빴던 다른 두 형제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들은 자기에게 법정 상속분이 똑같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자기 몫을 챙겨가려고 합니다. 막내 동생은 너무나 화가 나고 분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 간에
다툼이 벌어졌고 형제들은 서로 등을 돌리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자식이 없는 분에게도 유언은 필요합니다.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물론 민법에는 돌아가신 분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간호한 사람에게 인정하는 기여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커다란 액수가 되긴 어렵습니다. 만일 언니가 정신이 또렷할 때 자신을 잘 돌봐주고 있는 막내 동생에게, 자, 막내 동생아, 지금까지 잘 돌봐줘서 고맙고 앞으로 내가 점점 더 상태가 나빠질 텐데 나도 내가 어떤 상태로 될지 모르겠구나. 앞으로 나의 건강을 네가 좀 지켜다오. 나의 생활을 네가 좀 잘 보살펴다오 라고 부탁을 하면서 유언을 통해서 막내 동생에게 상속 지분을 조금 더 크게 인정해 줬다고 한다면 막내 동생은 언니의 죽음을 더욱 더 슬퍼하면서 애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언니가 자신에게 재산을 더 많이 물려준 것이 고마운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언니가 자신에게 마음을 써준 것이 평생 잊지 못할 고마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유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언니를 지극정성으로 돌봐줬던 막내 동생이지만 결국 언니한테 서운한 감정, 화나는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형제들이 너무나 야속했고 다른 형제들이 자기 지분을 챙겨가는 모습이 너무나 분노스러웠기 때문입니다. 돌아가신 언니에게마저도 그 분노가 이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식이 여러 명인 사람, 자식이 없는 사람, 또는 자식이 하나인 사람 모두에게 유언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유언을 하실 때는 반드시 유류분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배려하면서 유언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자, 유언장에 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언장은 법에서 정한 엄격한 형식에 따라서 작성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변호사의 조언을 듣고 작성해야지 무효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유언의 형식으로서 대표적인 것이 자필증서 유언과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 있습니다. 자필증서 유언은 본인의 손으로 직접 자기 혼자서 작성하는 유언인데요.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혼자서 작성하다 보니 무효가 되기 쉽고 또 유언장 보관이 쉽지 않고 또 그 유언장이 분실되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상속인들은 도대체 우리 어머니 또는 아버지가 유언장을 작성했는지조차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한 상속인이 발견한 유언장을 몰래 찢어버려서 없던 것처럼 만들어버릴 그런 걱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필증서 유언이 비용도 없고 간단한 방식으로 작성될 수 있지만 그에 반해서 커다란 위험도 가지고 있는 방식입니다. 이에 대해서 공정증서 방식의 유언은 안전하고 확실합니다. 하지만 공증인에게 가서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공증인 앞에 증인 2명과 함께 찾아가야 한다는 점, 이런 점이 번거로운 그리고 비용이 드는 단점이 있습니다. 각각 여러분들 본인이 어떤 방식의 유언이 적합한지를 생각해서 좋은 방법을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속 재산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공정증서 작성 방식의 유언을 권해드립니다. 여러분, 고령화 시대입니다. 그리고 상속에 관한 소송과 분쟁이 너무나 많은 시대입니다. 유언장 쓰는 문화가 널리 확산되는 것이 개인적으로도 또 공동체로서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유언 무료 상담 센터는 유언에 관한 모든 질문에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해드리는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온 상담 내용은 빠른 시일 내에 응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웰다잉 문화운동 유언 무료 상담센터의 김진남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